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박강원과 송갑석의 사의를 이재명 대표는 수용했습니다. 분노한 당원과 민주시민들의 징계 요구가 터져나왔고 유시민 작가가 가결원들을 비판하고 이재명 체제가 끝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SNS에 이재명 대표가 좋아요를 누른 것이 보도됨에 따라 가결원, 즉 수박들의 퇴출은 시간 문제지요. 특히나 지난 22일 최고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분노는 다음과 같이 표출되었습니다.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적과의 동침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노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입니다.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탄압에 똘똘 뭉쳐 싸워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동지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 두렵지 않은 것인지, 당원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조차 없는 것인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고 희희낙낙했던 자들의 최후를 벌써 잊어버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신과 협잡의 구태 정치에 수많은 당원과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그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익명의 그늘에 숨는다고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30명의 소수가 136명 다수의 뜻을 꺾을 수 있었던 것은 30명의 소수가 윤석열 검사 독재와 정치적으로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신자, 독재 부역자들이 암적 존재인 것입니다. 의총과 중앙위원 결의대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용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결의했지만 그들에게 당의 결의와 동지들과의 약속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당을 위하여 라고 외치지만 그 포장지를 벗기면 자기 입속 챙기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 민주당 의총과 민주당 중앙위원 결의대회에서 결의한 것과 정반대로 투표한 것은 해당 행위입니다. 자신이 해당 행위를 한 것을 공개하고 큰 소리를 친 내부의 적부터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일 송갑석이 마지막으로 참석한 최고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메말라버린 신뢰, 실종된 리더십, 빈약한 정치적 상상력 등 우리 당의 현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저의 실패였고 지도부의 실패였으며 168명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의 실패였습니다. 모두가 실패한 자리에 성찰과 책임을 통한 수습과 모색은 처음부터 없었고 분노와 증오의 거친 말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증명하지 않는 자, 증명하지 못한 자, 증명이 불충분한 자의 정치 생명을 끊는다고 합니다.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비로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한 줌의 시종자처럼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양심과 소신에 기반한 저의 정치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민주당의 심장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31일 이 자리에서 첫 발언에서 드넓은 바다와 같은 민심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비로소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승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다시 민심의 바다에서 극단의 정치로부터 소외된 국민의 고단함과 불신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민주당을 다시 세우는 길에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예정에 없던 마무리 발언을 했지요. 모두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던 말과 또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실개천이 지천을 만나고 지천이 강을 만나고 그 강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는 낮고 넓고 깊기 때문에 모든 강물을 받아 안는다고 합니다. 바다는 또한 기에 젖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 따로 또같이 강물을 이뤄 바다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역시 정청래 아닙니까? 송갑석의 궤변을 품위 있게 박살냈지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누가 매당노를 비호하는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자신의 사익을 위해 당대표를 팔아먹은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이상민, 설훈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무슨 이유인지 늦어지고 있다. 우리는 민주당에 이들에 대한 신속한 출당을 요구한다. 우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지난 22일 이들의 출당을 요구했다. 당원들도 이 5인의 행위에 대해서 당을 팔아버린 매당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들을 해당 행위자로 규정하였다.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하여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이 사퇴를 하였지만 정작 이 5인에 대한 징계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그동안 이들은 각종 인터뷰 등에서 큰 소리를 내며 자신의 해당 행위에 대해 적반하장식 큰 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총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당 운영을 하지 않아 가결했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민주당을 위기에 빠뜨렸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반드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모든 당원들이 기대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원내대표마저 사퇴한 마당에 이들의 징계 절차가 시작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원들은 누군가가 이들의 징계를 막고 있지 않은지 의심과 걱정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에 야합하여 공공연히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나선 인사들에 대해 신속한 징계에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민주정당으로서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만약 이들에 대한 징계를 가로막는 당내 인사가 있다면 그 역시 이들과 같은 매당노에 진배 없을 것이다. 그럴 리는 없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면 그 역시 해당 행위자로 징계 대상임은 분명하다. 우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해당 행위자 5인에 대한 징계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며 그 모든 과정에 대해 당원과 함께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래경 이사장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이번 체포동의안 사건은 윤 정권이 파쇼 본 모습을 드러내고 극단적 우익이 지배할 전체주의 시대를 예고한 사건. 문제는 민주당 내 기회주의자들과 시대를 역류하는 정의당이 이에 합세한 참담한 현실. 사법집단의 핑계를 구하는 기회주의자들과 정의당은 이제 진보가 아니라 수구의 일원이 된 듯합니다. 이들에게 반윤전선의 대의에 참여를 바라는 것은 엿먹구어의 어리석음에 해당. 사태를 여하히 수습하고 반윤전선을 강고히 재조직하여 상황을 극복하며 총선을 압도적으로 돌파하느냐, 이에 지혜와 결집과 개혁진보의 대연합이 긴급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 입당이 탈당수의 5배에 다다랐다니 시민들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청원도 나왔지요. 현재까지 가결을 밝힌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에 대한 징계 청원이 24일에 시작되어 만 하루도 안 되어서 현재 2만이 넘었습니다. 자, 이러니 당원과 민주시민의 뜻은 명확합니다. 최백은 교수는 이번 9.21 반란 사건을 통해 이재명 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는 기회로 봤고, 당연 그 조건은 반란자들의 철저한 진압이 아니겠습니까? 시민언론민들 내에 최백은 컬럼 9.21 반란이 닦은 이재명 민주주의의 길의 일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던지며 단식을 이어온 이유는 단순히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대한 저항과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하려는 차원을 넘어 국민을 실망시키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대신해 국민에게 사죄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으로 다시 태어나달라고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목숨을 던져 호소하고 경고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심리적 이중대 역할을 해왔던 저들이 국민과 자당 대표의 등에 칼을 꽂은 9.21 민주당 반란으로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원은 거의 없다. 오히려 이재명의 입지를 공고화하였고 저들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 중요한 것은 9.21 반란으로 민주당은 더 개혁적이고 더 민주적인 민주당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가졌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과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사회는 윤석열 정권의 종식을 넘어 과거에 갇혀 일본을 닮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총선 승리와 정권 탈환에 성공하면 이재명 정권은 제2의 김대중 정권, 제2의 노무현 정권, 제2의 문재인 정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 과거의 민주정권을 반복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자연인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자연인과 대비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재명은 이재명 민주주의로 평가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이재명 민주주의는 김대중 민주주의, 노무현 민주주의, 문재인 민주주의가 해결하지 못한 우리 사회 과제에 답을 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민주주의는 과거에 갇혀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대한민국과 구조적으로 취약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답을 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랬을 때 이재명의 시대는 열릴 수 있고 이재명 민주주의로 재탄생한 민주당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